정치인의 진짜 능력을 검증하는 채널 스테런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타깃은 정청래입니다. 이 인물은 대사관저 점거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고 공천 배제 실현을 백예종군으로 뚫어낸 뒤 마침내 집권 여당의 당대표에 오른 사선 중진입니다. 이번 평가는 맹목적인 진영 논리를 철저히 배제하고 주요 선거 결과, 당직, 징계 이력, 그리고 최근 불거진 당정 갈등 보도 등 확인 가능한 팩트만을 중심으로 5가지 스탯을 냉정하게 계측하겠습니다. 핵심 이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청래는 1965년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990년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2015년 발언 파문으로 당직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공천 배제되어 백예종군을 선언했습니다. 2020년 제21대 총선에 당선되었습니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 당선되며 사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2024년 6월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25년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2026년 6월 6.3 지방선거 패배로 거센 당대표 책임론에 휩싸였습니다. 2026년 6월 이재명 대통령실과의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표출되었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치 인생 최대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첫 번째 스탯은 정치입니다. 제17대, 제19대, 제21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이력이 있습니다. 2025년 압도적인 지지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에 이어 당대표 선거까지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원내 핵심 보직들을 거치며 마침내 당권을 확보하는 정치 생존력을 입증했습니다. 반대로 과거 징계 기록과 공천 배제 이력은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던 분명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야당 시절 법사위를 강경하게 운영하며 야당 주도 독주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결과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선거 사령탑으로서 당내의 뼈아픈 책임론 공세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순한 친명계 핵심을 넘어 현재 이재명 대통령실과 주도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당정 대립 격화로 인해 당대표로서의 포용력과 외연 확장 한계가 지적받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최근의 선거 책임론과 당정 갈등이라는 뚜렷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사선의 막강한 체급과 전당대회 연속 1위라는 확고한 당권 장악력을 반영해 정치 스탯은 A입니다.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초기 학생운동 기획 주도형 활동 이력에서 보이듯 행동력이 돋보입니다. 2016년 공천 배제 뒤 탈당 대신 당 잔류를 판단한 것은 정세 판단 능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압도적 1위는 당원들의 심리 파악에 대단히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복잡한 현안을 짧고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엮어내는 구성 능력이 뛰어납니다. 직설적 메시지를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동원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반면 과거 잦은 발언 논란과 공격적 단어 선택으로 인한 구설이 상존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패배를 통해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정무적 판단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며 당내에서 정치적 고립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동력에 비해 집권 여당 대표가 갖춰야 할 정책 대안과 국가 비전이 부족하다는 평입니다. 정교한 설득보다는 즉흥적인 정치 전술이 두드러지는 성향입니다. 중도 공략 실패로 인해 선거판 전체를 읽어내는 전장 판단 능력의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교한 국가 비전이나 중도 공략 등 정책 진행에는 확실한 빈틈을 드러냈지만 지지층을 움직이는 특유의 정세 감각과 뛰어난 프레임 전환 능력을 감안해 지력 스탯은 B+입니다. 세 번째는 소통입니다. 본인 명의 유튜브 채널을 직접 개설해 거대 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을 패싱하고 지지층에게 직접 메시지를 꽂는 소통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당원 대상의 높은 메시지 전달력은 앞선 전당대회 결과로 고스란히 증명되었습니다. 짧고 선명한 문장을 바탕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헤드라인 생산력이 강합니다. 법사위원장 시기 발언 하나하나가 기사화될 정도로 높은 언론 주목도를 유도했습니다. 반면 과거 발언 파문 등 소통이 설득이 아니라 충돌로 번진 공식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특정 종교계를 겨냥한 언행으로 감수성 부족 대형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과의 소통에만 치중한 결과가
지방선거 중도층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입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선거 책임론과 비판 여론에 대한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층을 설득하기 어려운 편향적인 소통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소통량과 파급력은 압도적이지만 여론을 중재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여론 중재와 반대층 설득이라는 포용력 면에선 아쉬운 평가가 따르지만 기성 미디어를 압도하는 독보적인 전파력과 지지층 대상의 확실한 전달력을 인정해 소통 스탯은 A입니다. 네 번째는 청렴입니다. 이번 확인 범위의 주요 공개 보도에서는 금전 비리 이슈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얽혀있는 논란의 중심은 사익 추구형보다 주로 정치행위형 리스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사관저 점거 농성은 정치적 상징성과 별개로 엄연한 형사처벌 기록입니다. 과거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은 윤리심판원의 공식 제재 기록입니다. 특정 발언과 관련해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엄중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거친 언사와 막말 논란이 상시 존재하여 도덕적 체감 점수를 깎는 요소로 작동합니다. 집권 여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언어적 절제력이 부족하다는 반복적인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치명적인 금전비리 스캔들이 없다는 점이 스탯의 바닥을 굳건히 방어합니다. 지방선거 패배 후 책임 공방 과정에서 빚어지는 언행들이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설화와 언행 문제로 인해 최상위 등급 진입은 제한되지만 전형적인 권력형 뇌물이나 금전비리 스캔들이 없다는 강력한 방어력을 고려해 청렴 스탯은 B+입니다. 다섯 번째는 매력입니다. 공천배제 시련을 이겨내고 복귀한 서사가 있어 생존형 캐릭터성이 강합니다. 전당대회 압도적 득표율은 그가 핵심 지지층에게 확실한 흡인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직설적인 화법은 지지층 내에서 속 시원한 사이다 이미지로 강력하게 소비됩니다. 높은 뉴스메이킹 능력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대단히 높은 식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캐릭터를 잃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확실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비지지층에게는 몹시 피로감 높은 인물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계속됩니다. 국민을 통합하는 호감도보다는 진영 내에서만 열광하는 제한적 호감도를 형성합니다. 날선 태도와 화법으로 인해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의 안정감 면에서는 크게 감점됩니다. 팬덤 결집에는 성공했으나 이번 6.3 지방 선거 패배로 외연 확장의 실패를 증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진영 내에서만 소비되는 매우 제한적 구조임이 입증되었습니다. 보수와 중도층의 높은 비호감과 외연 확장 실패라는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었으나 대체 불가능한 확실한 투사 캐릭터와 충성도 높은 콘크리트 팬덤의 흡인력을 인정해 매력 스탯은 A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청래는 모든 지표가 B+ 이상을 기록하며 어느 한 곳 무너진 구멍 없이 전 분야에서 고른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펙트 성적표를 최종 합산한 정청래의 최종 종합 스탯은 A입니다. 정청래는 선거 생존력과 당원 동원력, 강력한 프레임 장악력으로 당대표의 자리에까지 오른 독보적인 전투형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참패로 인해 외연 확장의 한계를 뼈아프게 입증했으며 현재 이재명 대통령실과의 당정 갈등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암초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사를 넘어 집권 여당의 수장이 된 그가 당내의 책임론을 극복하고 현재 권력과의 갈등을 지혜롭게 조율해낼 수 있을지 그가 증명해야 할 국가 비전과 통합의 리더십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스테런터였습니다.